새벽 5시 경기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번 경기는 일찍 일어난 보람이 있었던 경기였습니다. 맨체스터 시티가 뉴캐슬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면서 FA컵 8강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이 경기에서는 마르무시의 결정력, 사비뉴의 부활 가능성, 그리고 레인더르스에 대한 고민까지 앞으로 맨시티의 시즌 흐름과 연결될 수 있는 몇 가지 흥미로운 장면들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이번 뉴캐슬전에서 주목해볼 만한 포인트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그럼 바로 함께 보시죠. 이번 경기의 주인공은 단연 마르무시였습니다. 마르무시는 이번 경기에서 2골을 기록하며 팀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특히 뉴캐슬을 상대로 계속 득점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도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마르무시는 뉴캐슬을 상대로 최근 5경기 7골 1어시스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뉴캐슬 킬러에 걸맞는 활약이죠. 이번 경기에서도 팀이 필요할 때 확실하게 득점을 만들어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장면은 2번째 골이었습니다. 맨시티를 상대하는 팀들은 대부분 중앙을 두텁게 만드는 밀집 수비를 선택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비를 흔드는 가장 오래된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중거리 슛입니다. 마르무시는 이번 경기에서 맨시티 내에서도 슈팅 파워가 좋은 선수라는 점을 확실하게 보여줬습니다. 이런 능력을 가진 선수는 팀 공격에 또 하나의 옵션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상대 입장에서는 박스 안만 막는 것이 아니라 중거리 슛까지 신경 써야 하기 때문에 수비 라인을 더 넓게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아직 리그에서는 이번 경기만큼의 영향력을 꾸준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마르무시가 앞으로 리그나 다른 대회에서도 이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가 중요해 보입니다. 이번 경기에서 레인더르스는 경기 초반부터 좋은 위치에서 공을 여러 번 잡았습니다. 직접 슈팅 기회를 만들기도 했고 공격 전개 과정에서도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득점으로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여전히 마무리에서 아쉬운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기 후 인터뷰에서도 과르디올라 감독은 레인더르스에 대해 아쉬운 점으로 마무리 능력을 언급했습니다. 문제는 공격뿐만이 아닙니다. 레인더르스는 영입 전부터 수비력이 약점이라는 평가가 있었는데 아직 이 부분이 크게 개선된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상대를 막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파울이 나오는 장면도 종종 보이곤 하죠. 하지만 레인더르스가 살아나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가 경기력을 끌어올려야 중원에서 로테이션 폭이 넓어질 수 있고 다른 선수들의 체력 관리도 가능해집니다. 또 전술적으로도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더 많아지게 되겠죠. 결국 레인더르스가 언제 본격적으로 자신의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가 앞으로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네요. 이번 경기에서 눈에 띄었던 선수 중 하나는 바로 사비뉴였습니다. 아마 많은 팬들이 사비뉴에게 기대했던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이었을 겁니다. 오른쪽 측면에서 끊임없이 상대 수비를 괴롭히는 돌파 능력을 보여주었고 공격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비뉴의 득점 장면은 도쿠의 활약과 사비뉴의 득점 그리고 재미까지 잡았던 장면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특히 누네스와의 호흡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실바와 함께 출전했던 누네스는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까지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주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기에서 사비뉴와 함께 출전한 누네스는 사비뉴가 살아나자 공격에 더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 결과 마르무시의 2골 모두 누네스의 어시스트로 이어졌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히 개인 활약이 아니라 오른쪽 라인에서의 연결이 잘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네요. 부상 이전까지는 이런 모습이 잘 나오지 않아서 아쉬움이 있었는데 이번 경기를 통해 폼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사비뉴가 계속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맨시티의 측면 공격은 훨씬 다양해질 수 있고 이는 맨시티가 다양한 공격 옵션을 통해서 상대팀을 더 효율적으로 공략할 수 있게 할 것 같네요. 이번 경기에서 선발로 나선 니코 곤잘레스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니코는 시즌 초반만 해도 새로운 역할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경기력이 흔들리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즌이 진행될수록 점점 안정적인 플레이를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리버풀전에서 보여준 모습이 그 성장의 정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 상황에서는 로드리가 복귀하면서 출전 기회가 줄어든 상태입니다. 로드리의 영향력이 워낙 크기 때문에 니코가 그 자리를 대신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도 한 가지 생각해 볼 만한 점은 있어 보입니다. 바로 로드리와 니코의 공존 가능성입니다. 니코는 백투백 역할도 경험해 본 선수이기 때문에 로드리보다 조금 앞선 위치에서 플레이하는 그림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레인더르스가 현재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포든도 폼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중원에서 니코를 백투백으로 활용해 보는 것은 고려해 볼 만한 옵션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들게 하네요. 물론 니코가 부상을 당하게 되면 로드리를 로테이션할 자원이 부족해질 수도 있지만 로드리와 니코가 함께 뛰는 중원 조합도 한번 보고 싶은 그림이기도 하네요. 장기적으로 보면 니코는 앞으로도 팀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을 가능성이 충분한 선수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번 뉴캐슬전은 단순한 승리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마르무시의 결정력, 사비뉴의 부활 가능성, 레인더르스의 과제, 그리고 니코 곤잘레스의 안정감까지 기분 좋은 역전승을 거두면서 맨시티가 FA컵 8강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기 직전 리그에서는 주춤했었던 맨시티가 다시 흐름을 찾을 수 있는 좋은 경기력을 보인 것 같네요. 여러분은 이번 경기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선수가 누구였나요? 그리고 로드리와 니코의 중원 조합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댓글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